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 질문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유로 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팀까지 교체해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저는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잡으실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저는 잡아보시는 거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무슨 이 수도 이전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 이전 그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내시고 우리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위헌 심판 청구가 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또 헌재도 가시고 헌재 간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개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원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죠. 네.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잡으시면 돼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하니까 무슨 일 벌어진 줄 아세요? 예, 어제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예, 세종시. 수도 이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관되게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진 않고요. 만약에 네.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김영태 의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리터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책임자들한테 문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갖고 야당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우리 과거의 문법처럼 교체를 주장하면 그 목소리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 힘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들을 갖다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강남의 대체 상품이랄지 도심의 어떤 고밀도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전 의원께서는 이제 법의 조예가 깊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이제 만약에 여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러면 또 야당에서는 행정심판, 위헌심판 청구를 할 거고 그럼 이제 헌재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야당이 이제 위헌 심판을 청구할지는 모르죠. 시민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도 지금 이른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공화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밀했다는 것은 공감대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민병두 의원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정략적으로 지금 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죠. 수도 이전이 정말 필요했다면은 문재인 정부 집권하자마자 하셨어야지. 이 부동산 문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정략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황당한 얘기죠. 또 하나 저는 이 수도 이전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니까요. 절차를 밟아 나가시고 그거하고 별개로 이 부동산을 잡으셔야죠. 지금 현재 최대 문제가 부동산인데 지금 어떤 일이 두 가지 문제를 자꾸 섞으면 이제 그렇고요. 이 정부가 왜 그러면 출범하자마자 신행정 수도 이전을 얘기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의 왜곡이죠. 2년 전에 개헌안을 갖다 발의하고 그 당시에 헌법에 법률을 위임한다 하는 제안을 갖다 분명히 대통령이 그때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분명히 했었고요. 지금 저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그 새로 법을 만들고 위헌 심판을 갖다 받아보고 이런 절차는 별로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지금 국회에 용역을 준 결과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그 자문을 구해본 결과 국회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국회 본회의장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임기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임기가 결국은 표결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최대한의 이전을 갖다 추진하고 하다 보면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관습헌법에 관한 판결 그 자체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혹은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에 대한 명료성의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여당의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를 추진하게 되면
야당의 동의는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당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만 저는 뭐 야당에 반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 야당도 애초에 2004년, 2005년도에 신행정수조법 만들 때 그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야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달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도 그렇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진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행정 수도든 수도 이전이든 간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시고요. 더 중요한 급한 문제, 이 부동산 문제 잡으시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세종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 지금 부동산도 못 잡아서 이렇게 호우적대면서 갑자기 세종시, 충청도 지금 집값 부동산 난리가 나는 거 이런 문제들 다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뭐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